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부터 가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하기 전에 일단 유가증권이 뭔가를 먼저 볼게요. 참고해 보시면 유가증권의 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가증권 무슨 뜻이냐면 뭐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증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실물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렇게 종이처럼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주식인데요. 그냥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유가증권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권. 종류가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대요. 지분이 뭐야? 지분은 퍼센트죠. 뭐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다. 뭐 채무는 뭐야? 빚이죠. 네?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봅시다. 이제 이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뭔지 다 모르시는 분 없지? 요것의 대표적인 게 사채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뭐 이런 거, 공채. 자,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뭘 받게 되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저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사주는데 주식이 잘 되면, 이제 회사가 잘 되면 투자한 대가에 비례해서 이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이제 대박이라는 얘기죠. 사채는 투자하면 꼬박꼬박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채에는 주식에도 액면이 있고요. 사채에도 액면이 적혀 있어요. 액면 얼마짜리. 그리고 얘는 만기가 존재하고 뭐 3년, 최소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나 봤더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 지어진 것 같아요. 내가 저 회사한테 주식을 사주면 저 회사는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지분증권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회사에 사채를 또는 뭐 국채나 공채를 이렇게 채권을 사주면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채무증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빚인 거지.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유가증권의 내용은 이렇게 생겨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취득했을 때는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현금을 얼마 줄 거예요. 그런데 살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걸 살 거거든요. 지분증권을 사든지 채무증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사채를 사든지. 주식을 사면 저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많이 벌면 배당을 줘요. 그럼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생기고요. 사채에 투자하게 되면 저 회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 그냥 꼬박꼬박 정해진 이자를 받아.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채에서 저 윗급수에 배우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돈 주고 샀잖아. 그럼 이거라고 하냐? 이거라고 하냐? 주식이라고 하냐? 사채라고 하냐? 아니라 요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를 배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돈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생긴 모양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어쩔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부르고, 요 두 개는 투자 자산입니다. 요거는 당좌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윗급수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이름을 결정을 지으려면 어느 경우에,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거냐? 첫 번째가 정의겠죠. 그래서 정의는, 자, 이걸 사긴 샀는데요. 뭐 하려고 샀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생긴대요. 사고팔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 근데 취득한 목적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인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쓰는 이름이 뭔 소리 하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겠죠. 그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적혔겠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구나.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기는 이 채무증권만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채무증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이름을 쓰는 거야. 얘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도 아니야.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것도 아니야. 그냥 내킨 대로 내다 팔겠다.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다. 이거 나중에 보시길 하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는 암기하셔야 되겠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산이잖아. 취득하면 왼쪽에 쓰는 거야. 그리고 돈 주면 나가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는 좀 내용이 깁니다. 첫 번째가 이것을 샀을 때 취득했을 때의 그 금액을 얼마로 적을 거냐. 왼쪽에 적을 건데 이 금액을 얼마나 적을 거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런 형태를 샀으면 뭘 받는다고? 배당금을 받아요. 그러면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거 잘 몰라도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 알죠? 주식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 내가 오늘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아침에 110만 원 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데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지금 옮겨 다니는 시장 가격을 쫓아다닐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보고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거 아니라 기말에, 즉 보고기한 종료일이 12월 말이라면 내가 지금 취득했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말에 가격이 120이야. 그럼 100이라고 적어놨는데 120으로 옮길 거냐 가만 놔둘 거냐. 평가한다는 얘기는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이제 내다 팔 때의 얘기가 있겠죠. 갖고 있던 걸 내다 팔아. 비싸게 팔면 처분이, 싸게 팔면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생긴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발생 과정을 보면 취득했을 때의 이름은 이렇게 결정을 했고 금액은 얼마를 할 거냐.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문제.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기말에 갖고 있다가 시가가 움직이면 기말 평가, 그 다음에 내다 팔 때 처분 보게 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